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예상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얼굴은 비장했지만 속에선 피눈물을 흘리며 왜 나를 진짜 험지로 내몰았냐며 분을 삭히며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는 듯 보였는데요. 결국 버티다 등 떠밀려서 벼랑 끝 험지 출마가 현실화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4.15 총선은 이낙연 총리의 완승으로 황 전 대표는 처절한 패배로 끝나게 될 텐데요. 이로써 차기 대선 주자라는 그의 타이틀에 스크라치가 나게 되는 거죠. 이는 당내에서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의 정치적 의도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가지 길밖에는 택할 수 없었던 그가 조금은 딱하긴 합니다. 곧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하게 될 그의 운명은 차기 대권은 고사하고 국회의원 뺏지 않아도 달지 못할 운명인데요. 또 이렇게 역사 속으로 파란만장했던 탄핵된 정부의 국무총리 출신 정치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5 총선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는 정권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수인인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종로 구민 여러분,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 하나 죽어서 당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결단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의견은 분분했고 모두가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단은 오로지 저의 몫이었습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 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당대표로서 이미 나라 위한 것이라면 내려놓겠다고 한 제가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 황교안, 오직 두려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이번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다며 종로를 반드시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황 대표는 저는 종로 출마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둔 나쁜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종로 선거는 개인 간 대결이 아니라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과 이 정권을 심판할 미래 세력의 결정이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종로 선거가 먼저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 정권 심판 구도가 희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제가 꿈꾸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꿈, 가슴 따뜻한 청년 황교안의 꿈을 이제 종로 구민들과 함께 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황교안은 무능부패 정권 심판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혁신과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지금부터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돼달라. 종로 구민 한 분 한 분께서 제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는 종로 출마 결심까지의 고충도 털어놨습니다. 황 대표는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나 하나 죽어서 당과 나라가 살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결단을 이미 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견은 분분했고 모두가 일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단은 오로지 저의 몫이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황 대표의 이날 출마 선언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올해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 35일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결정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황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종로 선거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1, 2위를 달리는 여야 정치인이 맞붙는 대선 전초전이 성사됐는데요. 말 그대로 빅매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동아일보가 청와대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이 연루된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A4 용지 71장 분량의 공소장 전문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이어 지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동아일보는 밝혔습니다. 공개된 공소장에서 검찰은 송철호 시장의 수사 청탁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차례, 선거 후 3차례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점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을 당선화하기 위해 청와대 7개 비서실이 동원돼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건 나쁜 관행이라며 공소장 비공개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친일적폐 언론 동아일보가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관련된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요 며칠 공소장 비공개로 논란이 된 바 있던 그 공소장이었는데요. 또 윤석열 검찰이 대놓고 언론에 흘려준 거죠. 그것도 독점으로 동아일보에게 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사실 공표죄를 언급하며 재판 전 공소장 공개는 앞으로 있을 수 없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한 지 딱 1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대놓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개무시하고 조롱한 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행위인데요. 이제는 아주 대놓고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을 들이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 한마디로 어이가 상실인데요. 이게 공소장인지 영화 시나리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눈 검찰의 시나리오가 그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등 의혹에 대한 공소장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7일 동아일보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부장검사 김태은이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의혹과 관련된 진정, 고발, 소문을 취합해 정리했는데요. 송 시장은 특히 지난 2017년 9월 20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송병기 전 부시장이 모은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문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구했고 문 전 행정관은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인데요.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에게 3건의 자료를 받은 뒤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소문을 사실처럼 보이게 표현을 바꾸는 등 재가공을 거쳐 범죄 첩보서를 생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첩보서를 보고받은 백 전 비서관은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 하달되도록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직접 건넸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는데요. 황 전 청장은 울산경찰청 소속 직원들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집중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좌천성 전보 조치를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또 검찰은 경찰 수사팀이 표적 수사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려 전산 정보에서 김 전 시장의 이름을 지웠으며 지휘부만 아는 수사 내용이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고 봤는데요. 울산경찰청이 지난 2018년 2월 8일부터 지방선거를 전후로 20일회에 걸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 등의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이 수사사건을 보고받지 않은 부서임에도 경찰 수사팀을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12월 3일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다른 경찰 수사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에 조사한 내용인 겁니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이 선거에 필요한 공약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공소장에 적시됐는데요. 검찰은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소속 장모전 선임 행정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산재모 병원보다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송 시장 측에 말하고 산재모 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018년 5월 14일께 장 선임 행정관에게 예타 발표 연기 지시를 했다는 것도 공소장에 포함됐는데요. 아울러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에게 출마 선언 전 전화를 걸어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실 소속 선임 행정관에게는 임 전 최고위원이 어떤 공직을 원하는지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 공소 내용입니다. 이 밖에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선거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울산시청 공무원에게 빼돌리는 한편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인사에게 울산시청 3급 정무 특보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 있는데요. 내용만 보면 어마무지합니다. 이 많은 죄를 누가 다 지었다는 거죠? 그것도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시장 하나 당선시키자고 이 난리를 쳤다는 말입니까? 이 공소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 나왔던 말과 동일한데요.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열린우리당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했다며 선거 중립 위반으로 탄핵됐습니다. 검찰이 빌미를 만들고 자유한국당이 나서 탄핵을 주장하는 정치 공작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노린 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이었던 거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그가 선택한 최후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상상입니다.